이번 주 7개 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이자 이익을 기록했지만 성적표에선 희비가 다소 엇갈렸는데요. 임태성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임 기자, 올해 금융지주 실적은 어땠습니까? 부동산 PF 충당금이나 연말 민생금융 비용 등 실적에 영향을 미칠 악재가 많았는데요. 네, 지난해 금융지주들의 실적을 비유해보자면 결승선 앞에서 삐끗한 마라톤 경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4대 금융지주로 살펴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이 벌어들인 순이익은 14조 9,685억 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3.6% 감소했는데요. KB금융을 제외한 모든 금융지주의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20% 가까이 빠졌는데요. 고금리 기조 장기화의 부동산 PF 사태, 대출 연체 증가 등으로 이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이 늘어난 게 첫 번째 요인입니다. 거기에 지난해 말 민생금융 추진으로 은행별로 최대 3,800억 원가량을 내놓는 등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했습니다. 지방금융지주의 실적을 보면 이보다 더 악화됐는데요. 지난해 BNK, DGB, JB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순이익은 1조 6,04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7% 줄었습니다. 특히 BNK금융은 18.6%나 감소했는데요. 지방금융지주도 전년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으면서 순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은행들이 역대급 이자 이익을 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실적은 후퇴했네요. 네,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이나 금융지주가 역대급 수익을 벌어들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가는 돈도 이전보다 늘었는데요. 우선 시장금리가 높다 보니까 웃돈을 들어 자금을 조달해야 해 조달 비용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거기에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나 기업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많이 쌓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순이익으로 들어가야 될 파이가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충당금 적립이라든지 조달 비용 증가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4분기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이 금융당국의 민생금융 추진이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민의 고열을 빨아서 은행만 배불렀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추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당해 순이익의 10%씩 각출해 차주 이자 캐시백이나 금리 인하 등 민생 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최대 3,8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내놓는 이례적인 지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줄어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그렇다면 금융지주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흔히 금융사의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는 보통주 자본 비율, 즉 CET1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사의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CET1 비율을 살펴보면 KB금융을 선두로 하나와 신한이 13%대, JB가 12%대, 우리와 BNK, DGB가 11%대를 보였습니다. 통상 금융지주들은 이 CET1 비율을 기준을 13%로 맞추고요.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주주환원에 활용하거나 M&A 같은 투자에 나서곤 하는데요. 단순히 금융지주가 순이익을 얼마나 더 벌어들였는지 보다도 자본 비율을 알맞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주된 평가 포인트입니다. KB금융지주의 설명 들어보시죠. CET1 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은 금융시장 변동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PBR 개선이나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이 적극적인 주가 부양이나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지주와 주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근 정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저평가주인 금융지주와 은행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선 금융지주들은 분기배당 시행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의사를 밝히면서 주주환원 제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금융지주가 주주환원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 모습에 주주들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주주환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영업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건전성을 확인하는 CET1 비율을 높이려면 보통주 자본을 늘리거나 위험가중자산, 즉 익스포저를 줄여야 하는데요. 단기 순이익 증대의 혈안이 돼서 대출 자산을 공격적으로 늘렸던 영업 관행을 벗어나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죠. 중요한 거는 대출 자산의 규모 대비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대출 성장률을 GDP 성장률 수준 이하로 관리해라. 그래야 우리가 부채 비율이 좀 정상화된다.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최소한. 그러면은 이제 자본 비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 이상이 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겠죠. 예, 이번 주 연이어 발표된 금융지주 실적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